바쁜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코스부터 14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남해 바래길인데요. 이 바래길에는 이곳을 지키고 돌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사냥꾼 최정민 씨인데요. 그의 이름 앞에 붙는 두 가지 수식어, 남해 바래길지기와 탄소사냥꾼입니다. 탄소사냥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탄소 발자국을 좇는 사람인데요.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자발적으로 탄소사냥꾼이 된 사연. 오늘은 탄소사냥꾼 최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초겨울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남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남해 바래길지기 최정민 씨를 만났는데요. 바쁜 걸음으로 바래길 곳곳을 누비며 탐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핍니다. 14코스까지 짜여진 바래길 가운데 최정민 씨가 특히 좋아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남해 바래길 제13코스 이순신 호국길입니다. 이순신 호국길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저쪽에 보면, 저쪽에 가보시면 간원포라고 있습니다. 간원포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 외국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죽음을 모시고 저쪽 뒤쪽에 보시면 남해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 충렬사까지 모시고 갔던 길을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곳이 바로 제13코스 이순신 호국길입니다. 그 남해 바래길에서 제가 남해 바래지기로 활동은 길을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외집분들이 오시면 길을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이정표라든지 길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바래길지기와 함께 최정민 씨가 활약하고 있는 활동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리는 길인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는 일, 탄소사냥꾼입니다. 탄소사냥꾼은 지구온난화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탄소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뭐 사냥을 한다, 이래서 조금 폭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조금 더 공격적이다, 좀 긍정적이다. 그 전에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운동은 뭘 하지 마, 뭘 반대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긍정적인 거, 대안적인 활동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탄소 사냥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발자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생산에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탄소 발자국입니다. 일단 그 대표적인 게 잘피라고, 잘피가 우리 수중식물인데요. 수중식물 중에서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하는 식물입니다. 그런 식물들을 많이 심는 그런 운동.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커피를 먹지 않습니까?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 보면 커피 라떼가 탄소 발자국을 350g을 남깁니다. 근데 아메리카노 커피는 21g밖에 남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장 커피 먹을 것 같으면 커피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 그런 운동,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새 제품보다는 중고품을 이용한다는 그런 운동. 그리고 인양이면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해서 석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조금 줄이자. 이거는 조금 좀 긍정적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소 사냥꾼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초계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전라남도가 제시한 탄소사냥꾼. 이후 전남의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탄소사냥꾼 연합회가 결성돼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탄소 사냥꾼 연합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사냥 좀 더 긍정적인
대안적인 탄소 산양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이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탄소 산양을 하고 싶은 긍정적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되, 주요한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이루자는 겁니다. 즉 광양이라든지 우리 바로 옆에 광양 여수에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든요. 근데 우리 남해에는 공단이 없어요. 그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적게 배출하는 양만큼 우리가 광양이나 여수에서 탄소 배출을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파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파는 거죠. 탄소 배출권을 팔면 그만큼 수익은 우리한테 옵니다. 남해군은 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럼 남해군도 부유해지고, 그다음에 광양이나 이런 데 생산하면서 부유해지지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줌으로써 좀 평균적으로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를 좀 지향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작한 탄소 사냥꾼은 영호남 공동 실천 운동으로 확산돼 현재 전남의 여수시와 경남의 남해군의 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탄소 사냥꾼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 탄소 사냥꾼들을 배출하며 탄소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탄소 사냥꾼 교육생 1020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1000명 정도 이상 우리 여수, 남해, 진주, 광양, 순천, 그다음에 저기 사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남해안 남중권에 계신 분들을 한 1000명 정도 이상 저희들 탄소 사냥꾼을 배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구 온난화, 기온 상승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열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가 변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를 되도록이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서 지구 온도를 조금 낮춰야 되는 이유인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인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남해에서는 탄소 사냥꾼들을 주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이 시급지가 지금 그 경남 친환경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경기도에 급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급식에? 예. 공공급식에 올라가죠? 예, 공공급식에. 이산화탄소는 산업 현장 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상당량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농가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줄이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이 농가에서는 화학 비료 사용을 지향하며 탄소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군에서 최초로 저탄소 농업 인증을 받은 그 시금치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탄소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비료를 줄이고 제초제를 줄이는 그런 농법인데, 퇴비도 자가가 직접 생산해서 밭에 뿌려서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걸 저탄소 인증이라고 합니다. 화학 비료라는 것이 사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땅에 이렇게 땅에 뿌리면 거기에서 배출될 때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중에 아산화질소가 들어가거든요. 그 아산화질소를 배출을 막습니다. 근데 이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최소 300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g이라면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이상 더 강한 온실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는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아주 좋은 농법이 바로 저탄소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2012년에 도입된 뒤 9년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 농산물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라고 하는 게 크게 그렇게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안 하고 가스 배출을 줄인다고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뭐 자식이나 손주 애들이 학교 그 급식을 내다 보니까 나도 저탄소에 동참을 해서 생산되는 양배추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이 돼서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지금 시금치가 경기 통합급식센터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인기가 좋으면은 주위의 이웃분들도 당연히 저탄소 인증을 받아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많이 그 소득이 뭐 되면은 더 좋겠죠. 소득이 올라오면은. 그래서 하여튼 소득 창출을 해야만이 우리 그 남해가 제초제 화학비료를 안 쓰는 진짜 천혜의 친환경 단지가 안 되겠나 그래 싶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농축산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37.7%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 농가에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 경기도에 있는 한 과자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일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모 과자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과자를 유기농 과자 쌀로 만드는 과자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친환경 쌀을 한 100톤, 최소 100톤 이상의 규모로 되는 쌀을 전량 가져가서 유기농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 농민하고 그다음에 남해군하고 같이 세 군데가 같이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 이제 내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량이 좀 많은 그 쌀 품종을 가지고 생산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수량이 많으니까 소득에 상당히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범 재배를 하고 연차적으로 물량을 늘려서 앞으로 늘려서 5년 안에 아마 한 100톤 정도를 그 경기도 과자 업체에다 올리기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국적으로 4,700농가로 국내 전체 농가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낼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첫 시도니까 농민들은 그래도 주머니가 좀 두둑하게 돼야만이 또 같이 동참이 되는데, 올해 제가 해가지고 좀 그래도 소득에 항상 소득이 올라오면은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우리 마을 전체가 저탄소 인증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탄소 줄이기 운동은 식당들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탄소 사냥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남해군에 위치한 500여 군데의 업체들이 탄소 사냥꾼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남해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탄소 줄이기 실천 운동. 올해 저희들이 그 4월 달 정도부터 한 10명 정도가 남해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서티카를 한 500군데 이상 저희들이 업체에 붙였습니다. 일단 식당들이 좀 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양을 20%만 줄여도 서울에서 통영까지 자동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양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식당이나 뭐 가게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저희 남해군을, 공단이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그리고 공단이 없는 우리 남해군을 저탄소의 서문을 만들어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섬으로 앞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사냥꾼에 동참한 식당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남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손님들의 잔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남해에서 나는 모시로 면을 만드는 사장님.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해 운반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음식을 만들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잔반 처리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모두를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에서 나는 모시로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콩칼국수죽에 들어가는 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남해에서도 모시가 많이 나고요. 모시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48배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 건강면에서도 좋고 또 바로 남해에서 채취해서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오거나 하지도 않아서 그게 더 낫고요. 첫째는 신선하기 때문에 탄소 스티커 붙이고 난 뒤에 저희가 면을 이제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한 그릇씩 나가면요. 많이 드시는 분은 다 드시지만 좀 양이 적으신 분은 또 이렇게 남겨요. 남기니까 그리고 면 양을 조금 줄였어요. 저희가 탄소 스티커 붙여놨으니까 이것 때문에 음식을 조금 이렇게 버리는 걸 좀 줄였으니까 면이 작거나 죽이 작으면 말씀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면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저 조그만 접시에다가 좀 더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탄소 스티커 붙이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수 한 병에 10.6g,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21g, 카페라떼 한 잔에는 340g의 온실가스가 탄소 발자국으로 지구에 남겨지는데요. 많은 탄소 사냥꾼들은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탄소 발자국이 낮은 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으로 생산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면 드시고 더 드릴게요. 면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적당량의 음식을 손님에게 건네고 부족한 손님들은 음식을 더 달라고 따로 요청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이들이 함께 동참하는 탄소 줄이기 운동. 음식물이 안 남고 우리 남해에서 나는 거로 모두 식자재도 쓰고 음식물도 깔끔하게 처리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남으니까는 지구를 살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지구를 구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깨끗한 터전을 구축하는 일. 지금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남해군에는 지금 탄소 사냥꾼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조들한테 깨끗한 환경 물려받았는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우리 또 손자들이 이제 태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가정마다 손자들이 맞습니다. 걔들이 커가지고 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남해처럼 남해는 유달리 깨끗하잖아요. 환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탄소 사냥꾼 저 하는데 저도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사냥꾼 최정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것. 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집에서부터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탄소 사냥꾼 최정민 씨.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요. 그래서 이 석탄 발전소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 발전을 그런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에너지 발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안적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우리가 좀 우리 집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태양광 에너지라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보시면 태양광이 이제 하루에 얼마큼 생산되는지를 요 이제 게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큼 태양광이 생산됐다. 그래서 내가 화석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그만큼 내가 생산했구나. 그럼 온실가스를 그만큼 줄였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996년 시작된 탄소 발자국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가공과 유통, 판매, 버려지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표시하는데요. 탄소 발자국을 쫓는 탄소 사냥꾼 최정민 씨. 그의 탄소 줄이기 운동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저를 한번 쫙 보십시오. 사실 이게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저희 남해군에서는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알뜰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구매한 겁니다. 요거는 요거 청자켓은 10,000원, 그다음에 이 청바지 10,000원, 그다음에 요 신발은 7,000원에 원래 8,000원 파는 거를 1,000원 깎아서 7,000원에 샀습니다. 물론 여기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본드 살짝 붙이면 되는 거라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 33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 제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요즘 뭐 유행 따라서 옷을 바꾸잖아요. 그걸 바꾸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바꾸시되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좀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한다 깨끗하게 입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물려받아서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게 아이스팩입니다. 요즘 뭐 거의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배달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또 이 배달을 더 많이 시키게 되었죠. 그 꼭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게 이 아이스팩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팩을 사실 그전에는 수거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에 봉투에 넣어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걸 또 다시 또 만들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수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게 수거함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따로 모아서 한 군데 모으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걸 한 군데 모아서 우리 뭐 시골 같으면 뭐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여기 갖다 주면 저 군에서 따로 알아서 공공행정에서 따로 알아서 이렇게 수거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 같으면 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청에다 전화해 보시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바로 버리지 마시고 수거함에 꼭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탄소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최정민 씨. 남해 탄소사냥연합회 대장으로서 사명감과 함께 더 널리 탄소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나아가 남해군 전체가 저탄소 섬이 되길 꿈꿉니다. 작년에 장마가 최장 50일 이상 그 기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결국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지구온난화를 조금 더 예방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조금 행동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작지만 해보는 것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우리 최소한 뭐 우리 전국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남해군만이라도 우리가 저탄소 섬이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탄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요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생활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데요. 남해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탄소 사냥꾼 운동. 그 중심에는 탄소 발자국을 열심히 쫓아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탄소 사냥꾼 최정민 씨가 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저탄소 섬으로 우뚝 솟아날 남해군을 기대해보며 탄소 사냥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